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연 가이드 애니입니다. 네, 강성훈 PD입니다. 네, 지난주 잘 네. 보내셨어요? 지난주 제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가지고 정말 제가 지난주 말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정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전 정말 소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소원이 저는 정말 좀 나이가 있으셔서 네, 내재가 안 생기길 바란다고 그러니- 굳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생기기를 바라는 게 저는 소원인 줄 알고 저는 마지막에 정말 덕담한다고 생각하고 아니, 했는데 계속 그 이상하게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눠봤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얘기 들었어요. 아직 네. 장인 장모님 모르시는데 아마 이 방송 보고 아실 거예요. 또 제가 또 한 건 했나요 그러면? 예, 아유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 번 알려주시겠네요. 네. 그래도 일단은 우리 초대 손님이 있으시니까 예. 또 모시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임리스트 방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네. 그 더블조 미용단 이상미 대표를 모셨었는데 네, 예, 예고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은 배우분을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동이 많으세요. 그럼요. 여기는 네. 굉장히가 붙지 않으면 그런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와, 정말 네 많이 출연하실 하시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진짜 다양한 활동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네. 올 한 해도 나중에 저희가 뭐 여쭤보겠지만 정말 다양한 배역을 많이 소화하셨고 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장면들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마이미스트라고 하는 이런 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 부산에 많이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부산에 제가 네. 알기로는 지금 현재 네. 저를 포함해서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물론 뭐 부산에는 2명이긴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음.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여 분. 그럼 정말 블루오션일 수도 있겠네요. 2020년에 만나는 블루오션, 문화예술계의 블루오션, 마이미스트.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1화 때 네. 소개드렸죠. 발레리노와 함께 그러니까요. 여기는 병역 특례 뭐 이런 건 없나요? 이미 뭐 민박이도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면 이 마이미스트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문화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네. 뭐 직업군으로 따지기는 조금 그럴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냥 저희 평소 소신과 열정을 갖고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라는 소신으로 네, 그냥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평소에 소신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그 마이미스트 혹은 이 예술가의 길을 걸으시려고 할 때부터 이 예술가라고 하는 거는 아예 나의 모든 길이라고 이제 그때 생각하셨던 건가요? 저희 때는 워낙 선배님들과 이제 그 집에서부터 네. 딸 따로는 안 된다, 딸 따로는 밥 빌어 먹는다서부터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네. 정말 뭐 자기의 확신이 없으면 시작하기 힘들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거는 정말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 모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위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 위대한 그렇습니다. 자화자찬 네.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연기, 뭐 연기 네네. 이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신 네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특히 이 마이미스트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했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크게 2번을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해서 워크숍 공연을 하는데 그 선배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네. 다른 여타 선생님들도 그렇고 배우는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무대에서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자유롭지 않은 몸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일기 선배님 중에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계신 마임 전공에서 유학하고 계신 선배님이 귀국을 하시고 다시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준비하고 하실 때 그분과 이제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분 따라 그분 뭐 가방 못주도 하고 네. 뭐 잔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레 마임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이런 장르도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자유를 조금 누릴 수 있는 길이겠구나 해서 시작하게 됐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네네. 그 몸의 어떤 몸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네. 충분히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네. 그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남이 또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런 구성이나 이런 네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일단 거의 모든 예술가가 이제 표현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 표현에 있어서 그것이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사소한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구속을 받게 되면 네네. 적절한 표현이 안 나오겠죠.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인 거죠. 네. 평상시에도 네. 이렇게 항상 이제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없이 이렇게 몸짓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평상시에는 좀 성격이 어떤 편이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뭐 할 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긴 하지만 그게 술을 마시고 나서 뭐 전후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고. 네. 선생님 뭐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술을 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고 제가 사람이 확 변하고 그러진 않는데 네. 잠시 웃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마임이라고 하면 가장 뭐 이게 앞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벽 짚는 그런 네네.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벽짚기, 오, 네네네. 그다음 뭐 줄다리기. 아, 그렇죠. 이 한번 배워볼까요, 저희도? 배워볼까 봐요. 지금요? 그건 따로 시간을 내서 아, 네. 몸 쓰는 건 어려워요. 네. 네. 계속해서. 네. 이런 형식의 장르를 네. 판토마임이라고 하고 아,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판토마임을 이꼴 마임이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마임이라는 큰 장르가 있고 그 분류가 돼서 판토마임, 밴드마임, 코포럴 마임, 발레 마임, 뭐 기타 등등 세분화되는데 아, 마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군요. 네. 유독 한국에서는 이 마임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판토마임이 곧 마임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게요. 네. 저는 판토라는 말을 빼고 그냥 마이미스트 이렇게 하는 줄 네,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그 예능에서 네. 박명수 씨라든지 어. 이런 사람들이 처음 보여줬던 것들이 그런 거다 보니까 네네네. 예, 잘 몰라서 저희도 그러니까. 그게 단조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아주 무식이 드러났네요. 아니 워낙 매스컴에서 네. 많이 그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저런 게 마임이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임 공연을 보기가 뭐 역시 네 그렇죠. 전국적으로 한 50여 분 정도밖에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유가 또 거기에 있었구나 싶기도 네. 하고 우리 그 방도영 선생님께서는 어떤 공연들 또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나요? 네. 제가 2001년도에 부산에서 마임극단 파노라마라고 이제 창단을 했는데 그때는 밴드 마임이라고 해서 오. 흔히 마임 그러면은 입 꾹 닫고 네네. 말 없이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는 걸 마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밴드 마임이라고 대사와 아. 그다음에 의성어 의태어 소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움직임과 같이 결부시켜서 하는 밴드 마임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네. 그 공연을 이제
거의 국내에 두 번째로 공연한 오. 단체였죠 저희가. 네. 보통 어떤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을 짧게 압축을 시켜서 한 2-30분 정도로 줄여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저희는 그 영화 사랑과 영혼 아, 아주 여기 나이가 고전 나왔어. 아주 고전이긴 한데 잘 몰라요. 진짜 설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멜 어머, 깁슨 어떡해. 멜 깁슨이란다. 아유, 그 패트릭 스웨이지.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데미 무어. 무어. 데미 네. 무어. 모르세요 이거? 뒤에서 이렇게 어머, 제가 너무 충격에 마이크까지. 그 암으로 돌아가셨죠, 패트릭 스웨이지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여기랑 같은 그 세대인데. 아니에요. 자꾸 저를 묶으려고 하시는데 앞에 숫자가 크게 나옵니다. 와, 그 사랑과 영혼을 보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군요. 아유, 아니죠. 저는 그래도 제 방 엄청 했는데. 그거 모르세요? 잘 모르겠어요. 오. 언체인지드 멜로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잘 모른다고 하면 넘어가서 끝까지 물어보시면 속았어. 네, 아무튼. 그 작품을 네, 공연을 했는데 어. 너무 호응이 좋아서 그때 당시가 몇 년도? 그게 2001년. 네, 그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와. 그 이외에 또 이제 코포럴 마임이라고 해서 네. 신체를 어떤 노멀하지 않고 어떤 현상이나 상태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코포럴 마임이라고 있는데 그 장르도 이제 부산에서는 최초로 소개를 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력을 네네. 굉장한 이력을. 뭐 굉장하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네. 선생님께서 부산에 활동하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셨거든요. 네네네. 서울에서 한 10여 년 정도 계시다가 네. 다시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어떤 활동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를 마임계로 인도하게끔 하신 저희 학과 출신 일기 선배님이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이렇게 조력자가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필이면 부산에 있는 저를 뭐 선배님도 이제 부산 사정을 뻔히 아시니까 부산에서 해봐야 힘만 들고 뭐 남는 게 있냐? 그래서 서울로 와서 같이 활동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거부를 좀 했거든요. 왜냐면 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좀 정착을 제대로 한번 시켜볼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조금 죄송합니다 하고 고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네, 저희 단체를 제 또 후배한테 맡기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게 됐죠. 서울에서도 똑같이 마임극단에서 그 극단 부대표를 맡으면서 극단 운영과 함께 공연도 같이 병행해서 근 10여 년 가까이 활동을 했죠. 다시 부산으로 오시게 된 계기는 또 뭐가 있으셨을까요? 근 10여 년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까 서울이랑 부산이랑 보통 사람들은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준의 차이보다 그냥 공연을 보시는 분, 관객분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 수준의 차이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부산 출신이 물론 뭐 거의 대부분의 예술의 시장이 서울에 몰려 있지만 충분히 부산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시장 형성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께 저 다시 부산으로 재복귀하겠습니다 하고 부산으로 내려온 지 지금 5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쪽에 팜플렛이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이제 해오신 작품들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추려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오래 하셨던 작품들 중에서 또 이 팜플렛과 함께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그런 공연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를 좀 제가 해주세요. 가지고 네. 온 거는 제가 올해 김홍련 발레단에서 공연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수원 국제 발레 축제에서 꽃비라는 작품을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 올해 처음 창작 초연된 부산 출신의 시인 김민부. 네, 저희도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죠. 네. 네. 그리고 학교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한 붐붐 갈라 퍼포먼스. 그다음 이건 작년에 처음으로 창작 초연된 작품인데 올해 재공연을 한번 했던 임진왜란 때 다대를 지키신 윤흥신 장군의 이야기. 그리고 이건 거의 매년 쭉 레파토리로 공연하고 있는 오스카 와일드의 거인의 정원. 이렇게 올해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 거인의 정원은 부산시에서 우수 레파토리로 선정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을숙도 문화회관에서도 하시는데 네. 순회 공연도 하세요. 오. 네. 네. 공연장 지원 사업을 받아서 네. 올해 동래문화회관, 음. 그다음에 북구 빙상센터, 그다음에 사상 다누리몰 이렇게 세 군데에서 투어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발레단에서 지금 마이미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 공연에 이렇게 참가를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녹여내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김홍련 발레단의 작품 대부분의 작품이 네. 드라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발레가 주축이 되고 그 이외에 현대무용, 한국무용이 같이 이제 조화롭게 섞이면서 이 극이 공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행상의 드라마를 배우가 맡아서 이제 끌고 가는 형식인데 저는 말하는 배우가 아니라 움직임이니까 무용과 같이 이렇게 조금 다른 색이 있긴 하지만 조금 조화가 맞아서 저를 계속 갖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다양한 작품들과 이제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애착이 간다거나 올해 하셨던 공연 중에서 그런 역할이 있으셨을까요? 물론 올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네. 모든 공연이 다 신경도 많이 썼고 그다음에 공도 많이 들였고 해서 모든 공연이 다 제 새끼 네네.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했던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제가 아직도 그 김첨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약간 이렇게 미어오는 그런. 우는 건 아시죠? 네? 우는 건 아니시죠 아, 지금? 그것도 역시 그 김홍련 네네. 발레에서 했던 작품 네. 중에 그렇구나. 거기서 어떻게 표현한 게 가장 인상이 깊으신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표정이라도 한번. 사실 네. 주로 공연들이 다 대극장에서 했기 때문에 막 표정으로 살리고 이런 거보다 그냥 몸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정서를 담아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게 조금 힘들긴 한데 어쨌건 그 김첨지의 삶이 저랑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시절의 김첨지와 지금 현재 이 방도영이라는 인물의 정서가 약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뭔가 잘은 모르지만 네. 뭔가 예, 공감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는 전혀 뭐 어려가지고 아 이해가 확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넷째를 더 모신다니까. 그 이야기 계속 하지 마세요. 아 네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이 각 그 공연마다 그 역할이 이제 달라지니까 네, 네. 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에 가장 초점을 맞추시나요? 그- 영감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일단 캐릭터라는 거는 만약에 거인의 정원 예를 들면 네. 이 텍스트에 분명히 다 들어있는 부분인 거고 제가 연출이 아니기 때문에 연출의 의도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출과 이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거의 연습 시간에는 뭐 항상 붙어서 이 캐릭터에 대한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데 근데 조금 이렇게 좀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연출의 의도를 제가 이제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다르다든지 그런 조금 서로 이제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꼭 생기는데 그럴 때는 제가 연출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인물,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을 또 많이 파악을 하죠. 이 인물이라는 건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공의 어떤 인물을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것 같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캐릭터로 삼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상을 보인다. 이 네. 작품의 이 캐릭터인 것 같다. 가장 이제, 흡사한 것 같다. 네. 그 부분을 이제 연출 분께 얘기를 말씀드리면 조금 수긍하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인물 중에서 이 캐릭터와 가장 흡사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조금 나오는 거죠. 네.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이 마임 공연을 봤을 때 관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네.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니다 보니까 네, 가장 좀 인상에 남는 그런 반응이 있으셨을까요? 뭐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특히 이제 이런 김홍현 발레단의 작품 말고 네. 또 제가 갖고 있는 레퍼토리 개인 공연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관객분들이 네. 마임이 이런 건지 몰랐다. 마임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오하고 난해하고 뭐 이해하기 힘들고 주제가 굉장히 막 깊이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몸으로 그냥 가볍게 풀어내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따로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몸짓으로 뭐 다 드러나니까 좀 생소했지만 재밌었다. 라는 반응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그 여기 김홍련 발레단 내에서의 이 방동영 선생님 모습도 이제 기대가 되지만 네.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그 개인 공연에 대한 기대도 참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제가 부산에 내려올 때 적어도 1년에 한 편 개인 공연은 하자라는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올해만 못했습니다. 올해 이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 너무 바쁘셨어요. 네, 너무 타이트하게 스케줄이 짜져 있어서 올해만 못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 사비로 제작비를 대고 조금 사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펀딩을 받아서 이렇게 제작비를 충당을 했는데 어쨌건 올해 사비가 요만큼 조금 여유 안 했으니까 그거를 내년에는 보태서 조금 더 좀 충실한 관심 있는 공연을 공연을 만들도록. 그 따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컨셉이나 주제는 있으신가요 내년 공연이? 내년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네. 사람들이 많이 갇히고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좀 자신만의 섬에 갇혀 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다른 작품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뭐 맥락은 다를 수 있겠지만 프랑켄슈타인 과 이제 약간 조금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프랑크와 슈타인이라는 작품을 마임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외모적으로는 우리 감성국밥 PD님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하지 전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방도현 선생님이 또 표현하는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미스트가 정말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은 이제 두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좀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게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또 혹시라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후배들이 후배들에게. 있다면 네. 굳이 저는 마임리스트가 될래요? 라는 생각을 안 가져도 좋은데 배우의 꿈을 꾼다면 자신의 신체, 몸에 대한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배들이 작업할 때 조금 도와줄게 아니면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그 공연 연습장에 가면 선배님 제가 선배님 부른 거는 저희가 몸을 못 써요. 그런 얘기를 대부분 이제 후배들이 하고 물론 선배님들도 어떤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몸을 못 쓴다는 그만큼 트레이닝을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배우가 말만 소리만 잘 낸다? 그건 약간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배우를 꿈꾼다면 몸과 물론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몸과 마음이 같이 병행이 돼서 그래야지 표현이 조금 더 적극적이게 되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꼭 마음이 아니더라도 움직임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든 생각이 그 예전에 이제 비디오로 본 것 중에 제가 이제 되게 저 혼자서 되게 감동 깊게 본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외국 스승에서 또뭐 1940년대 비디오인 줄 알고 계시죠? 그 찰리 채플린 나왔던 모던 타임즈를 이제 전 무성 영화, 유성 영화 이런 거에 개인도 전혀 없을 때 처음 봤는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 없이 대사 읽기만 하는데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근데 자꾸 뭔가 슬픈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는데도 어떤 감정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배우들에 대한 그래서 궁금해서 영화도 보고 막 이렇게 왔었어요. 공연도 보고 왔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음성으로 이제 많이 대체되고 또 특수 효과가 많아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요즘에.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돈이 되거나 좀 이런다면 쌤 모시고 그런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지금 뭐좀 단체들 현역 배우들 또는 배우를 지망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대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뭐 저는 주시나요? 저는 언제든지 제 능력을 제가 가져다 쓰신다면 네, 제가 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워낙 일을 잘 벌리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네네. 그 마임계로 이끌어주신 그 선배분 계시잖아요. 네네. 영상 편지 한번 나누시죠. 진짜 뜬금. 2019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럼 제가 지난번 녹화할 때 이상미 대표가 저한테 이거 왜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네네. 네, 지금 이제 부산에 내려온 지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이거- 시점에서
제가 지금 하는 말 편집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선생님 따로 인터뷰를 한번 했거든요. 네. 약간 그 이끌어 주신 선생님께서 네. 야, 부산에 뭐 있냐 서울에 올라와라 그랬잖아요. 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 없게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아 그래. 너무 힘드셨어요 선생님. 아 그래. 아 그럼 영상 아니 뭐 편지할 게 관계가 없어요? 안 좋은 건 아닌데 아니. 선생님께서 서울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들은 게 뭐냐면 부산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부산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배우분들이나 연출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그걸 만들어 올린다든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이 너무 힘들다.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죠. 살아남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실력 없으면 바로 도태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선생님께서 후배들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 사배 들여가면서 막 일을 해오고 그렇게 10여 년을 견뎌오시다가 몸이 너무 지쳐서 마음도 지쳐서 쉬러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그 해에 하필이면 또 김홍현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김홍현 선생님께서 사람 쉬지도 못하게 아 영상 이런 편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아, 이거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 비하인드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그때 듣고 저는 되게 서울은 뭔가 이렇게 배우들이나 연출가들이 작업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반대라서 너무 놀랐거든요. 그거 비밀이지 않을까? 영상 편지 남기면 죄송합니다. 저 따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한번 따로 보내드리고 싶긴 하네요. 그럼 이 다 드러내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포부만 네. 이렇게 자 우리 이제 2020년 경자년에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어떤 희망적 포부 한번 계획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그 파이팅 넘치는 어떤 포부 한 말씀 하면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뭐 올해까지 나름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해왔고 최선을 다했다고 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치지 않고 한 작품을 하건 10작품을 하건 찾아오시는 관객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 제가 뭐 당부드려봐야 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다고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인터뷰하고 나서 제가 선생님께 대한 어떤 이 보는 그게 굉장히 조금 달라져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저를 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셨던 계기 중에 하나가 본인 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학한다고 해야 될까요? 강박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신 거예요. 몸에 조금의 어떤 변화, 몸무게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알아채고 내가 어떤 거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게 모자라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강박이 있으신 분이셔서 근데 저는 또 사실 배우가 아니라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강박에 갇혀 있으시면 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물론 그걸 다 알아주면 감사하겠지만 그런 분들 아니신 분들 계시니까 조금씩은 좀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계셨으면 그래서 좀 자주 저희도 방문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참 좋을 것 정말 같아요. 힘든 예술인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랬어요. 보통 이제 예술 배우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 말들은 잘 안 하셨거든요. 뭐 이래서 힘들고 이런 일이 있다 그랬는데 계속 본인의 몸을 쓰는 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길래 자아성찰이 참 강한 분이다.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왜냐면 나이살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먹는 양은 똑같아도 몸이 이렇게 달라지는 체형적으로 달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극도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게 아닌가. 사실 살찌는 게 조금 두려웠거든요. 20대 때부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1kg만 늘어도 몸이 이렇게 좀 둔해졌다라는 게
바로 몸이라는 건 바로바로 이렇게 느낌이 오니까 그때부터 나는 지금은 가끔 뭐 다른 친구들한테 나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불게 되면 둔하게 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니까 조금 이렇게 그 식단을 스스로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맞아요. 저도 이해가 되네. 저 정말 요즘에 먹질 않는데 살은 더 찌는 것 그 같아요. 나이 살이라는 게 선생님 얘기셨어요? 또. 그 나이 살이 말씀하시길래 난 한 10년 뒤에 선생님 따라가면 도대체 얼마나 쪄 있을까 갑자기 네, 아무튼 2020년에는 우리 모두 그죠? 행복한 삶을 네네. 살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죠? 선생님도 화이팅 네. 하시고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그럼 다음 주 다음 주는 벌써 이제 새해 새해죠. 네, 새해 인사드리겠네요. 네. 와. 저희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음 주에 봐요, 여러분.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